안녕하세요. 팝콘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이렇게 무더운 여름밤, 이제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드릴 나병 특집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가장 무서운 영화를 묻습니다. 어떤 영화가 너 제일 무서웠었니? 뭐 귀신 나오는 영화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미스테리 같이 뭐 무서운 영화도 있고, 또 요즘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처럼 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뭐 계속 그런 긴장되는 영화도 있죠. 그런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영화관을 나오면 귀신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스크린 안에 남겨두고 돌아올 수 있는데요. 불을 켜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엔딩 크레딧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우리 영화관에서 공포 딱 끝하고 뒤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는요, 집에 돌아와서 잠자려고 누우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재생되고 있죠.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머리 감을 때, 혹시 머리 감을 때 무섭죠. 네, 혹시 누가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았던, 감각에 남았던, 아니면은 뭐 문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던 이런 영화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게 가장 무서웠던 영화. 뭐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영화를 보고 트라우마가 남아서 뭐 두 번 다시 공포 영화를 못 본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뭐 인간의 한이 이렇게 깊을 수 있나? 이런 또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현실이죠.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내가 봤던 가장 무서웠던 영화를 차례대로 한번 이제 얘기해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재님부터. 네, 저부터인가요? 제가 원래 여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여름 저녁 이후에 그 좀 적당히 더우면서 선선한 그런 날씨를 좋아해서 그때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또 반대로 또 제가 몸에 열이 되게 많은 체질이에요. 근데 요즘의 여름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너무 덥고 너무 습해서 뭐 걸어 다닐 뭐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3보 이상이면 무조건 차를 이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습니다. 네. 네,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우리 예. 저는 요새 친구들하고 보드게임, 보드게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자격증 따가지고 보드게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드게임 계속 찾아서 계속 새로운 거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같이 즐기고 있는 거. 요새는 주로 게임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드게임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위자드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보드게임의 일종 아닌가요? 일종이에요. 네, 그죠. 보드게임이 테이블에서 하는 게임은 다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탑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보드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 펴놓고 하는 게임 다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화투. 그렇지. 네, 그 얘기를 자기, 하겠어. 바둑도 우리나라 보드게임이죠. 그렇구나. 예. 자, 그럼 우리. 안녕하세요. 예. 헬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말에 소이작도에 다녀왔어요. 근데 너무 소이작도. 더웠는데 너무 좋았고, 저도 여름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더위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걷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섬 모기에 물려본 데가 한 15일 정도 가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바르고 병원 가서 먹는 약도 먹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모기 벌레 때문에 극한의 시간을 그게 겪었습니다. 모기한테 물린 데가 잘못하면 곰거나 네, 이렇게 곰기도 염증이 하더라고요.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네. 특히 많이 곰더라고요. 심하면 병원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병원 갔다 왔는데 가려움 때문에 자다가 발톱으로 긁고 있더라고요. 어머. 너무 간지러우니까. 깎으셔야죠, 발톱을. 발톱 안 깎았으니까 이 정도로 긁어요.
목이 너무 싫죠. 예. 아, 피는 줄 수 있는데 그 가려움 진짜. 가려움. 맞아요. 이번 산모기에 아주 된통 당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산모기. 만약에 모기가 피를 빨지 않고 이 지방을 빨아먹는다 그러면은 사람들 겁나게 모기한테 다 물리도록 내버려 두겠죠. 내 몸을 다 물어라. 내 키울 지방을 것 다 같아요. 빨아라. 집에서 공포영 하나 애완모기로. 유전자 DNA 변이 지방 빨아먹는 모기. 어머 너무 참신한 발상이네요. 그죠? 네. 그러다 저는 인간이 멸종할 것 같아요. 욕심, 사람의 욕심에 과해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 있죠. 아니요, 사람은 안 멸종이에요. 그 욕심 그래요? 때문에 멸종 못해요. 보존할 거예요. 예, 종자 보관하듯이 아마 근데 어딘가에 진짜 보관해둘 것 참신한 같아요. 아이디어다. 맞아요. 네. 너무 지방을- 신기하다. 그만큼 제가 살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특집으로 해도 되겠는데. 아, 저는요, 그간 어떻게 지냈냐. 여전히 먹방을 즐기러 다니면서 특히나 요번에는 저는 제물포 위주로 제물포에서 유명하다는 맛집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많이 올렸고요. 그중에서도 화평동 냉면거리를 몇 군데 안 남았더라고. 근데 이제 몇 군데를 찾아서 올렸는데 나는 화평동 냉면거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요즘에 뭐가 이슈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SNS에 올리면은 다른 거는 뭐 많이 나와봐야 뭐 500회, 700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그마치 냉면거리 2개 사진 올렸는데 5,000회가 넘게 나왔어. 뿌듯했어요. 다른 것도 없어. 그냥 냉면 먹는 사진 하나. 아, 그리고 그냥 내가 집에서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들겠다. 앞으로 냉면거리 빠이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화평동 냉면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쵸? 추억으로 먹는 거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졌습니다. 네, 그쵸, 추억엔 그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고 또 제가 이 괴담을 이제 단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조만간에 이제 괴담이 책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또 괴담으로 중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중편은요. 짧게 스포일러 조금만 알려주신다면요? 저작권 등록해놓으셨나요?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하셔도 했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해서 괜찮은데 그냥 이름 찾아주기, 소외된 사람의 이름 찾아주기인데 그게 이제 살짝 공포스럽습니다. 궁금해요. 네, 책 나오면 꼭 자랑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민지님. 영화가 너무 좋아. 네. 네. 저는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고요. 예. 사실 뭐 준비해온 게 없어가지고 뭐 줄거리는 사실 뭐 다른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 번. 해주세요. 그래도 한 번. 네. 그래도 한 번요. 네. 이 영화 시작은 이제 그 차를 타고서 어느 한적한 집으로 들어가는 여자 아이들 그 자매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집에서 벌어지고, 근데 그 안에서의 그 새어머니와 이 자매 간의 어떤 그 반목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계속 귀신, 뭐 어떤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아마 고등학교 때 봤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오래됐네요, 네네. 영화가. 이 영화가 거의 2003년 그 정도에 개봉됐던 영화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영화 무섭기는 한데 왠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미장센이라든지 그런 어떤 미술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좀 핫했던 배우들이 나와서 이건 너무 무서워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관 속에서 저 혼자만 계속 흠칫흠칫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무섭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또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사실은 장화홍련에 나왔던 귀신의 모습은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짝 처음에 무서울 때는 이렇게 살짝 눈을 감다가 좀 뭐 심하게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리고 계속 고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봐서 이 라디오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딱 그 마음을 먹고서 어떤 영화를 봐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저는 팀 쫄보의 입장에서, 쫄보는 어떤 무서운
무서운 영화가 베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무서운 영화가 다 다르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모든 순간이 형체가 나오지 않아도 소리만 나와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그 이렇게 하는 소리라든지 끼끼거리는 소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무거운 물체를 끄는 것도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막 이러면서 봤기 때문에 사실 귀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영화관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아도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봤을 때와 이제 제가 한 20년 가까이 흘러서 집에서 대낮에 방문을 열어놓고 그게 중요해요. 방문을 열어놓고. 네, 방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커튼도 다 열어놓고 아주 환하게 그런 공간에서 제가 멈췄다 키웠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봤어요. 싱크대 밑에 뭐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몰랐어요. 어떤 거? 그거는 영화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안 돼요. 괜찮아. 20년 된 그럴 수 거니까 없어요. 괜찮아. 왜냐면 저는 이제 극한의 스포를 되게 싫어하는 형 스포도 아니야. 그거는 아니. 남들이 아니. 모르는 거는 스포인데 이미 다 공개되고. 아닙니다. 아예 말로 표현을 한번 해줘봐. 예. 그 영화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 예. 이제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보고서 그랬구나. 이렇게 쳐다보나? 그것까지는 사실 제대로는 못 봤어요. 그냥 형체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체가 나오기 전에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를 거의 20년 만에 보니까 그 당시에 봤던 느낌이랑 지금 봐도 크게 다르진 않구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도 내가 못 본 걸 봤다. 두 개는 봤다. 두 개나 봤다. 네, 두 두 개는 장면. 봤다. 귀신 두 개는 봤다. 네네네. 여전히 성공. 그 두 장면 말고 나머지는 다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영화를 두 번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좀 여러 번씩 보게 되는 영화들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봤던 영화 사실 무섭다고 해서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한 번 본 영화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치만 저한테는 여태까지는 한 번 본 영화도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봤다라고 생각했던 장면들 중에서도 한 성인이 돼서 좀 더 그 장면에 대해서 내가 더 이해하고 공감 혹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해석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무섭 영화보다는 좀 더 서글픈 영화로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좀 그렇죠. 네네네. 장화홍련이 네. 그리고 그 장화홍련 또 영화 음악이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네. 음악 감독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답고 네. 클래식한 서글픈 네. 공포를 만들어내신다고 그래서 네. 그때도 참 네. 그 영화 음악이 화제가 맞아요.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네. 장화홍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꽃무늬 벽지. 그쵸. 벽지가 참 예. 옷이랑 그다음에 예. 또 옷의 디테일, 벽지 이런 그래서 것들. 그 당시에 꽃무늬 벽지 무늬가 그렇게 많았대요. 왜 굳이 집에 꽃무늬 벽지를 으스스하게. 그래서 맞아. 장화홍련이 우리나라 3대 네. 3대장 공포영화 3대장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또 장화홍련이 그 중에 하나를 또 네. 딱 아시고 3대장을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왜냐면 네. 네, 그 이상의 것은 볼 수 없어요. 네. 나머지 두 편은 뭐예요? 스포야 하면서 말씀해 줄게요. 우리 알겠습니다. 스포가 너무 많은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근영 배우 그때 네. 굉장히 국민 여동생이었죠. 네. 예, 지금 네. 이제 문근영 배우가 40대가 이제 훌쩍 넘었잖아요. 이제 막 40. 예, 일걸요? 근데 최근에 네. 다시 이제 연극으로 네. 복귀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근데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문근영 네. 배우도. 배우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 네. 자, 그 다음 영화 가볼까요? 이게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다 얘기하셔도 예. 됩니다. 저는 무서운 영화 못 보고 있다가 예. 참다가 이제 파묘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파묘, 네. 예. 그 유명한 영화를 이제 예.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다가 봤는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타격이 조금 컸던 게 제가 얼마 전에 파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시니까 네. 근데 그래도 줄거리. 그래도 예, 줄거리.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풍수지리나 무속신앙, 네. 또 역사 이야기까지 다 그러니까 합쳐서 만든 오컬트 스릴러 영화라고 하죠. 네. 그 조상님이 묘자리가 불편해서 음. 후손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무당이 가서 그 해결을 하는 얘기였죠. 그 뒤에 얘기는 또 종류가 조금 다른 얘기여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파묘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이 영화를 먼저 보고 파묘를 했으면 좀 제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리 그 문중에다가 산소를 마련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문중에 산소가 한 1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3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일반 거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3개를 따로 사 놓은 거예요. 그래서 40번, 41번, 42번 이렇게 무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괜시리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가 이게 내 무덤이니까 여기다가 나를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진을 그 자리에서 딱 찍었는데 그러고서 아빠가 40번이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좋네. 그러고 왔었다는 말이죠. 근데 한 6개월 전쯤에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모시러 갔었죠. 갔는데 40번 그거를 무덤을 팠는데 거기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서 그 유골함이라고 있죠. 유골함이 있고 새까맣게 탄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토치 같은 걸로 그을린 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화장하고 온 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팠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그 옆에 아무 땅이나 파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는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찝찝하지. 네,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본인들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싶어서 그 할아버지 거 증자 할아버지 걸 파봤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비어 있대. 그러니까 잘못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장을 할 때 그분들이 40, 41, 42번이 우리 거니까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찝찝하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옮겨드렸죠. 그리고서는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파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받아서 그렇지. 예, 제대로 맞아요.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데 저희는 할아버지인데 뭐 어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옮겼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파묘를 보니까 뭐 무덤을 썼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드려야 된다든가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혹시 돈이라도 좀 넣어드렸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한테 무당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1년간 정성을 3군데를 다 정성을 아빠 엄마 것만 하지 말고 3군데를 다 정성을 들이면 그분들이 자기 자식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야 아버지 집에서 놀다 온 건데 뭐 어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무속 이거를 보고 나니까 그 무덤을 옮긴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싶은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더운 날이어서 왜 피부가 뜨거울 정도로 더운 날이어서 저희는 빨리 그렇지. 빨리 이거
어차피 이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 그러니까 개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굿을 한번 해보라고도 하시는데 그런 걸 안 믿는 집안이라서 그런데 다들 뭔지 모른 그 개운치 못한 그게 뭔지 있어요. 알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 40번 자리에서 날 보고 웃던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내 자리야라고 분명하게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파묘가 굉장히 남들보다 더 네, 크게 그치. 예,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더워서 근데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그 다시 날 잡아서 다시 내려가고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서 너무 살아있는 사람 생각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장례 문화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그 파묘로, 그러니까 뭐 뭔가 이장을 하고 할 때 이 우리나라가 그 풍수지리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풍수지리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풍수지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풍수지리가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명당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있는 집안에서 내 자손들 더 발복하게 해달라고 좋은 자리 선점해가지고 이거 냈다. 그러니까 니들만 알아. 그래갖고 족보에 집안의 비밀처럼 내려오는 게 명당이고 또 풍수지리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산도 내가 가서 그거를 선점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저는 양반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풍수지리라는 사람이 들으면 혼나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옛날 그 파묘에서도 나오지만 뭐 첩장 뭐 이러잖아요. 누구 좋은 무덤 뭐 위에 몰래 무덤을 묻는다던가 이거는 내가 금요를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몰래 이 사람들의 발복을 내가 몰래 뺏어야지 아니면 몰래라도 해야지 해서 몰래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이장이라는 거는 대부분 좋은 날짜 잡아서 그리고 직관 데리고 그리고 가서 절차에 맞게 요즘 뭐 장례지도사들 절차에 맞게 하는 게 이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판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거기서도 뭐 되게 부자 사람이 막 그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여러 가고 뭐 굿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굿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파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죽일 일본 놈. 맞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귀신은 기본적으로 한이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은 이 억울한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하고 나오는 건데 일본 귀신들은 이유가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파묘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귀신은 설득의 대상이고 이제 하늘에 올려보내는 게 마무리인데 일본 귀신은 그냥 재난이라 재수 없으면 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라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게 수레예요. 한국처럼 대화하거나 그런 거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 그 되게 유명한 일본 만화가 있는데 모모춘이에요. 제가 땡땡춘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장면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재채기를 해. 한 번, 두 번, 세 번 재채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인물이 칼에 맞아 죽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이상한 괴이하고 이질적인 장면이라 왜 저 사람이 재채기를 하며 지나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의미 없대요. 그냥 부르는 재채기처럼 오는 거래요. 네.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에 남으세요? 파묘에서? 저는 그 100원짜리 던진 거. 제가 어제도 동생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혹시 그 구멍이라도 뚫어가지고
돈이라도 좀 넣어드릴까? 우리는 그걸 안 했다. 어.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그게 것 계속 같아. 마음에 남으셔서 네. 이제 찜찜하셔서 네.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응. 그때 그 다른 일반 땅에다가 묻고 그 까만 그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른 곳에 있던 걸 그쪽에 이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저주한 건 아닐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아버지 사고가 아.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곳에 와 있으니까 혹시 누군가가 별별 상상도 다 하고 스토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네, 있어. 그랬어요. 그래갖고 돈을 넣어드리는 게 맞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들 그럼 하시더라고요. 혹시 날 잡아서 다시 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런 건 못 하는 건가? 한번 넣었던 자리에다가 근데 이미 음. 자리를 잡아 드렸다면 사실 저도 아까 그 무당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여기에 뭔가를 물리적인 거를 가하는 것보단 그냥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자주 최대한 가서? 예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주 가서 우리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세 개를 똑같이 대하시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서 쫓겨난 느낌이기 때문에 조상이지만 그분들한테 아빠는 뭐 이렇게 차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간단하게 이러지 말고 똑같이. 세 개를 똑같이 1년만 정성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불교 용품점에서는 지전을 태운다고 해서 제가 그럼 지전을 사다가 좀 태워드릴까 그랬더니 그거는 무당이 해야지 일반인이 하면 그렇지.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그게 또 그 물어봤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 연기가 흘러가면 어느 귀신이든 그걸 다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모든 귀신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그거를 떨쳐낼 수 있는 무당만 하는 거지 일반인이 괜히 무덤가에서 돈 태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꽃은요? 그랬더니 꽃은 누구 거라고 딱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은 갖다 놔주는 게 그 거기 앞에만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거라는 딱 지정이 있지만 돈을 태우는 거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서 괜히 사람한테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오싹하네요. 나비약 맞네요. 서늘합니다. 저는 파묘에서 김고은 씨 굿하던 장면. 거기서도 그렇고 그 곡성에서도 그렇고 그 막 먹잖아요. 네, 네. 그걸 잊어버렸다. 그걸 뭐라고 하던데? 뭘 먹어요? 그 내장 같은 거 막 입에 피 묻히고 막 먹잖아. 입에다 막 네. 빨갛게. 뭐. 그거를 뭘 먹는다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그 장면이 제일 인상에 남았어요. 아 진짜 불에다 손도 넣죠. 근데 손이 안 탄다고. 신들린 것처럼 연기하는구나. 아니 거기가 불에다 손 넣는 장면이 있대요. 그게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시커먼 게 자기 손 태운 거가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하던 게. 예.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화면에 안 담았다고. 그러니까 손에 불에다 손을 넣고 있으면 시커멓게 그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두 아니면 불이래요. 믿게 해주는. 두 분은 기억 남는 장면 있으세요? 파묘는 보셨어요? 그럼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장면이 딱히 기억나시나요? 저는 파묘 곡성 아무것도 보지 아, 못했거든요. 저희는 쫄보 이런. 대표 중에 대표. 이런. 주전 선수기 때문에 팀 쫄보의 네. 주장. 그때 쫄보들끼리 모였다는 것 자체가 좀 용기 무서운 없는 얘기하러 거예요.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너 지금 맞장구 칠 수가 없어요. 다 무서워가지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혜리님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쫄보 대표기 때문에 최신 영화는 당연히 본 적이 없고요. 장화홍련도 예전에 보긴 네. 했는데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네. 전혀 본 적이 그쵸, 없어요. 그쵸.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 전 국민 네. 아마 전 세계인이 다 봤을 식스센스. 식스센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25년 됐네요. 그러니까 1999년이니까. 그때는 귀신 때문에 무서웠어요. 깜짝 놀라고 막 그 얘기가 저도 줄거리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만
아동 심리학자가 한 명의 사람을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실패한 남자가 아동 심리학자가 상을 받고 들어오는 날 쏘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반전이 있었던 건데 결국엔 어쨌든 그 영화관 앞에서 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귀신인 줄 모르고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새로운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가 귀신을 보는 아이라서 사실은 브루스 윌리스는 그걸 안 믿죠. 그 아이의 말을 안 믿다가 나중에 귀신과 대화를 해서 뭐 그 귀신의 말을 들어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사건들을 좀 풀고 억울하게 죽은 여자아이의 그 사건을 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브루스 윌리스도 아 내가 귀신이었구나를 알고 뭐 이렇게 되는 얘기들인데 그때는 저는 귀신 포인트들이 다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놀라면서 봤는데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약간 사람에 대한 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귀신인 걸 나도 모르고 약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삶이 되게 나만의 그런 말하자면 비눗방울 같은 데 갇혀서 살고 내 생각이 다 맞고 이런 쪽으로 보이고 약간 내 실패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정까지 다 버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은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인간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랑 그리고 내 안에 갇혀서 있을 때 그런 무서움 그리고 그때 여자의 락슨물 같이 무슨 물을 맞아요. 타서 무슨 세제물 같은 걸 타서 먹여서 죽인 그 여자가 토를 하면서 귀신이 토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장면적으로 좀 무서웠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그런 사연이 있던 것들을 보면서 가엾죠. 네, 사람이 제일 무슨 무서워요. 사연? 그 새엄마가 죽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세제를 타서 네, 아이들을 죽였고 조금씩 이렇게 네. 먹여서 근데 그거를 죽이는 거야? 그 아이가 그 비디오 테이프에 그 장면을 녹화를 해놓은 거를 죽고 나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건을 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귀신들이 무서운 것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이게 보여가지고 이번에 보면서 다시 보였어요. 네. 그럼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이제 어쨌든 여기 주인공 이름이 제가 콜이거든 주인공 이름이. 근데 콜이 되게 막 벌벌벌벌 떨면서 되게 무서워요. 막 거의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그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느낌이라고 보여졌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피한 거긴 한데 어른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계단에서 떨고 있던 그 장면 그것도 말하는 거죠? 그렇고 네. 그 이불 덮어놓은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그 아이 끌고 올라가서 귀신 맞아요. 다락방에. 다락방에 가두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약간 가엽고 무서운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버릴까요? 왜 귀신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귀신을 보는. 막 썰렁한 그 스산한 느낌이 지금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스산하네. 우리 지금 스산한데 우리는 당연히 그냥 춥다 하는데 만약에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습으로 내가 계속 본다. 그럼 그거는 끔찍하죠. 에어컨은 머리 위에서 나오는데 왜 난 다리가 썰렁할까? 밑에 뭐가 있나? 그 귀신 얘기를 할 때 내 얘기하고 있어 하고 옆에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역 배우가 지금 너무 네. 많이 망가져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콜이요? 네. 그렇게 이쁘고 귀여웠던 애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타깝고 브루스 윌리스 치매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슬퍼. 그렇게 머리를 많이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영화 하면서 머리에 충격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영화 찍으면서 그때 그게 다이아드 때문에 그런가? 그런 종류가 예. 생각보다 많이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저도 보면서 극 중에서는 콜이 9살로 나오고 저희 아이들도 9살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잠잘 때나 혼자 있거나 그런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집 안에 있는데도
우리끼리 셋, 네 명밖에 없으면은 무섭대요. 오히려 학교나 사람 많은 데는 안 무서운데 그런 거 보면 아역 배우가 그 당시 어쨌든 연기를 하더라도 맞아요. 다락방을 갇히고 뭐 이런 사건들에 계속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어나 이런 분위기나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저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맞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어릴 때 많이 떴잖아요. 그리고 그 후속도 계속 많이 찍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외모가 또 안 따라주고 또 돈은 이미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그런 뭐 알코올이나 약물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뭐 헐리우드 흔한 얘기잖아요. 그거 안타깝지만 죽을 때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근데 깨끗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안 보이지만 이게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냥 우리랑 똑같이 걸어 다니고 그런데요. 그래 눈이 마주쳐도 잘 모른대요 귀신인지. 예. 그러다가 저 사람 행동이 조금 이상해.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귀신인지란대요. 똑같대요 저희하고. 왜냐하면 진짜요? 귀신도 사람이었던 거라.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또 어떤 분 말로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의 리즈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 말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뭐 그건 가봐야 하는 얘기인데 누군가 와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아무도 몰라. 갔다 온 사람만 알 텐데 갔다가 안 오는 거 보면 거기가 되게 좋은 데긴 한가 봐요. 안 좋으면 올라가러 갔지. 근데 가면 안 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데 같아.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안 믿잖아요, 사실. 얘기해도. 그렇죠. 안 믿죠. 갔다 온 사람도 뭐 혹시라도 자기가 주장해도 그 사람 말은 안 믿게 되는. 근데 그게 이렇게 왜 심장마비나 이렇게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게 사후 세계가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빨리 말해봐. 치매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선망. 선망. 역시 잘하신다. 선망 같은 걸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주변에 그런 버품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의사진들 소리, 그리고 이렇게 불빛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선망으로 이렇게 깨어나서 선망으로 오는 수가 있다고 하고 뭐 믿는 사람들은 뭐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도 하고 뭐 아무도 모르지 뭐 갔다 온 사람 정말로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그죠?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어떻다. 가면 궁금해 본 적이 없어. 가면 어떻게 사는 거 아니냐? 가면 어떻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휴가가 일어나겠죠. 왜냐면 가면 어떤지 빤히 알면 굳이 살아생전 노력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가면은 좋다더라. 그럼 빨리 가야겠지. 예. 좋으면 빨리 가야지. 뭐 내가 결과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뭐 하러 자꾸 고생을 해요. 게임 종료하고 다시 리셋해서 다시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보셨다고 그랬죠? 식스센스 보셨죠? 식스센스는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또 영화관에서 본 네. 느낌은? 영화관에서요. 네. 그때도 너무 저 혼자 오래라.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무서운 그 장면들이 나오기 직전에 그 몇 초 전에 그 영화 속에서도 장치들로 그 긴장감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구나. 눈을 감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그래서 살짝 시선으로 지금 봐도 될까 하고 보다가 이렇게 놀랬다가 다시 고개 돌리고 한 번은 그래서 팝콘이 한번 이렇게 놀라갖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해가지고 예. 조금 그냥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앞에만 조금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재밌을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그래도 이제 그런 무서운 영화들이 나오면 보러 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럴 에너지가 없어서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무서운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내성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무서워야 되고 더 맞아. 세야 되고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요새는 그럼 그거보다 일본 뭐 B급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 B급이 그건 네. 최고인데. 근데 그런 B급 영화에도 뭔가 그런 무서운 혹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보고도 놀라냐면요. 옛날에 그 스크림 같은 거 패러디했던 영화, 무서운 영화. 무서운 영화. 예, 네, 맞아요. 그걸 봐도 저는 흠칫흠칫 놀라요. 맞아.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웃긴 얘기 아니었어요. 네, 웃긴 예, 웃긴 얘기로 얘기인데도 빠는 거지. 사이사이에. 네, 예.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찾아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찾아서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 감지 센서가 있어요. 맞아. 네. 저는 오히려 추리나 이런 쪽 미스테리는 괜찮은데 범죄 영화는 전혀 못 봐요. 그거에 범죄.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네. 범죄는 이거는 저에게는 결이 달라요.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해야 그럼 될까? 범죄 영화라고 말하면 뭐 네. 추적자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적인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 짤로나 그 뭐 쇼츠 음. 같은 걸로 봐도 무서워서 저는 음. 선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4885인가 뭐 네. 그거 나온 너지. 거 너지 이런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저는 못 봐요. 아예 못 봐요.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화나서 그죠? 화도 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겪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저는 엄마한테 뭐 엄마 뭐 보이스피싱 할 때 뭐 엄마 나로 전화해서 뭐 하는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암호를 정하자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렇게 실제적으로 네. 말할 정도로 되게 겁이 많은 맞아요. 타입이에요. 저도 그 보이스 피싱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번호가 진짜 우리 막내 아들 번호야. 그 번호로 왔어요. 근데 얘가 문자에다 그러는 거야. 핸드폰을 망가뜨려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지금 뭐 네.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보내달래. 그래갖고요. 처음엔 보내주려고 딱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 거야. 그래가지고 문자를 다시 봤더니 우리 애 같으면은 안 할 말이야. 그게. 그래서 안 쓰는 표현들, 점 같은 거 이런 네. 거. 그래서 보내줬어요. 어? 둘리 주민등록증 카피해서.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보복당할까봐 그런 걸 그렇대요. 못해. 보복한다고 저는 그냥 삼켜. 무슨 보복을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를 정보를 다 알고 갖고 있으니까 그 다른 전화번호 방식으로. 있는 대로 음식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그거 영화에 있었잖아요. 네, 되게 많이 예, 한대요. 예. 그래서 번호 알면 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못해. 조용히. 저도 우리 아들 다쳐서 수술해야 된다고 어머.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제가 아는 교수님이야. 그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 담당 교수야. 근데 애가 지금 실험실에서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어머.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냐고. 그래서 하는데 마침 남편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왜? 하고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 저하고만 통화했으면 내가 전화를 아들한테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난 진짜 교수님이 아들도 알고 실험실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수술이 급하다니까. 그렇지. 근데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학교가 어딘지, 담당 교수가 누군지, 지금 실험실에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게 어머.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그렇지. 없는 거죠. 그런가? 사람이 야, 무서워. 근데 이 식스센스에서 보이스 피싱까지 가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 와, 멋있습니다. 아주 세계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알포인트 아시죠? 알긴 예. 알죠. 예, 우리나라 공포 무서워. 3대장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알포인트가 그게 무서운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몇 번을 봐도 뭐지 볼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들. 그럼 줄거리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말해놓고 그걸 잊어버렸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영화의 무섭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촬영지에 대한 뭐 후일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봤어도 스토리는 클릭하지 않는 맞아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전이 하나 와요. 무전이 하나 오는데 하늘소 하늘도 다 죽는다. 이런 무전이 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소름. 예,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 때 어느 부대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소대 자체가. 그래서 그 소대를 찾는 이제 찾는 그 수색 대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가무성이에요. 가무성이 이제 소대장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한 두세 번 보니까 대사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게 그 가무성한테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녀. 그래요? 예, 사람들이 얘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이고 훈장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희생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저 소대장하고 하면 찜찜하다는 말이 나와.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대편 적군의 희생뿐 아니라 아군의 희생도 많았다라는 소리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숙소에서 그 베트남 그 여자가 안에다가 총을 숨겨갖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쓰라 그래. 서. 그런데 그 여자가 그냥 계속 와요. 그래서 가무성이 죽여 그 여자를 총으로 쏴서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수색대원을 모집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냐면 이제 급하고 제대로 된 수색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여기 수색에 지원을 하면은 비행기 태워서 집을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9명의 수색대원이 이제 가무성까지 해서 아까 가무성까지 해서 9명의 수색대가 꾸려져요. 그래서 그 알포인트라는 데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알포인트로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습한 지역이고 앞도 잘 안 보이는 안개 낀 지역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전이 일어나서 딱 소리가 멈춰서 그 교전한 지역을 가서 그 지점을 찾아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랑 총 맞은 여자 하나가 이렇게 누워있고 근데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까 거기 최중사라고 전쟁 영웅이 또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이 죽여서 머리를 들고 다닐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총으로 딱 쏘려고 그러는데 가무성이 그냥 가자. 그 여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요. 근데 가다가 또 뭔 비석이 나와. 비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도깨비에서 파국이다 했던 배우님 있죠. 예. 그 배우님이 거기서 장의사집 아들로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글자가 뚝 끊겨. 손에 피 묻힌 자 여기서 살아가지 못한다 하고 나머지 글자가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알포인트 지점까지 가서 안개가 거치는데 앞에 그 거대한 무시무시하고 약간 으스스한 성 같은 건물이 보이는 거여서 거기를 일단은 들어가서 이제 그 수색 지역으로 기지라고 그러나요? 일단 뭐 임시 기지로 만드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뭐 서로 못 믿으니까 누가 귀신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딱 쳐다보면서 총 대면서 관등성명. 그럼 얘기하고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관등성명. 그럼 또 얘기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정일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수색 도중에 사라져.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정일병이 없어졌다. 뭐 찾자.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근데 정일병 어디서 근무했지? 우리 팀은 아닌데? 정일병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생각해보니까 정일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정일병은 있긴 있는데 분명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어느 팀에서 누구랑 같이 팀을 이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감성 그 소대장이 무전을 쳐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야, 너
XX 야 정신 차려. 니네가 9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웬 10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인 줄 알고 있었는 거예요 다. 근데 너무 무서워. 출발할 때 9명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같이 간 거죠.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거기서 다 멘붕에 빠져. 일단은 흘러가는 영화니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해서 서로를 쏘고 막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제일 어린 병장 16살에 입대한 병장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눈을 분대로 퉁퉁 가리고 이제 말만 하는 거지. 본 게 없어. 그래서 어디 계세요? 뭐 소대장님 막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과연 이제 나중에 리뷰들 많이 보셔서 알 거잖아요. 아니요. 귀신은 그런 것도 누구인가? 보지 않습니다. 진짜 귀신인가?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 이미 그 교전하는 중에 모두가 다 죽었고 그 사람만 살아서 거기 갔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손에 피 묻히지 않은 자. 이 어린애가 16살에 입대를 해서 병장이 돼서 이제 집에 소 한 마리 사갖고 가야지 그래갖고 거기를 지원한 건데 이 어린 소년병만 아무도 살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무성이 그러거든요. 눈 감고 걔한테 이제 오병장 너 오병장인가 걔가 오병장 너 눈 감고 소리 나는 대로 총을 쏴 그래요. 그럼 막 얘가 눈 감고 눈 딱 하고 막 와다다다다다 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을 다쳐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눈으로 빙의되는 건가. 근데 사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눈에 다 핏발들이 서거든요. 뭐 어떤 여자 귀신, 베트남 여자 귀신도 보이고. 근데 거기서 보면 또 중간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영어로 얘기하고 그 소대장이랑 막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미군들은 이미 예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그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통신병 하나는 여기 프랑스군이 있대. 뭐 형제들이 요 중간에 뭐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대요. 근데 물어봐요 이 소대장이. 너 불어할 줄 알아?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너 불어할 줄 알아? 불어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걔는 여기 프랑스군하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하나하나 이제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소년병만 살아서 이제 그 국내로 귀환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은 유명하신 배우들이 다 나와요. 그때는 신인이었거나 무명이었거든요. 이성균 배우님 거기 나와요. 맞아. 예, 이성균 배우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되게 막 매독에 걸려 있잖아. 막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뭐 박원상 배우님도 매독에 걸려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오병장은 유일하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결론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까 이제 야 니네 9명이 출발해서 무슨 소리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 뭐지? 숲을 가는데 줄지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영화도 되게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리뷰를 하려고 며칠 전에도 한번 다시 봤어요. 세다가 잊어버려. 저 숲에서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셌는데 카메라가 싹 꺾여. 일부러 일부러. 예. 근데 거기서 보면 네. 카메라 앵글이 계속 일렬로 나와요. 사람 하나하나. 근데 꼭 한 5에서 세면은 또 앵글이 싹 삐져나가고. 근데 거기서 사진 찍는 장면이 나와요. 단체 사진. 거기서 진짜 소름인 게 9명이 찍혀 있어. 그러면은 누가 사진을 찍어준 거야? 그걸 나중에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하면 세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그러니까 그 숫자 세기가 그래서 그 영화의 부작용은 저한테는 숫자 세는 거였다. 이 사람 지금 사람 수가 몇인가? 하나, 둘, 셋, 넷, 5. 우리 5 맞죠? 왜 5이야? 그럴 거야 또 사람들이. 한 명 너희 4이잖아. 소름. 넷인데 왜 5이라 그래? 누가 찍어주고 있지? 근데 카메라는 여러 대야. 누구지? 왜 한 명밖에 없지? 저도 그거 보고
계속 셌어요. 어. 근데 그걸 못 세게 왜 그 앵글을 일부러 이렇게 비껴 나가는 거예요. 예. 네. 세다가 응. 안 되고 세다가 그러니까 몇 번을 세다가 어디서부터 귀신이야 어디서부터 사라진 거야 그러다가 포기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본 사람들은 그 세는 게 습관이 된대. 예, 맞아요. 네. 예. 자꾸 세게 된다고. 세는 거는 화면적으로 다 안 보여줄 것 같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로 아까 누구였지? 오병장, 뭐 정일병 이런 식으로 메모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화를. 그 여고괴담처럼 있어도 모르는 그런 거 같아. 얼굴도 기억 안 난다는 거. 근데 보니까. 거기서 보면 항상 철모를 이렇게 눌러 쓴 정일병인가가 나와요. 얼굴이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저기 파국이다 하셨던 배우님 무슨 유병철 무슨 배우 무슨 병철 배우님인데 김병철 배우님인가 그분이 거기서 그래요. 그 정수가 기다려 철모에 써 있었다고. 그게 실종된 그 정일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수기가 애인인데 그 카메라가 있었어. 되게 좋은 카메라 산 게 그 월급 모아서 산 게 그거를 거기 이제 지금 이 수색대에 있는 그 다른 친구한테 그 정수기 좀 갖다 줘. 그런데 얘가 이걸 쓱싹해. 인마이 포켓한 거야. 근데 걔가 그래서 김병철 님이 정수가 기다려 그 철모에 써 있었어. 이러니까 너 이 자식아 너 거짓말하지 마. 그게 또 아니잖아. 뭐 너 왜 거짓말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찾으러 온 사람이 바로 걔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순간순간 섬찟한 귀신이 나와서 거기는 베트남 귀신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눈 핏발 써서 이렇게 흰 뭐 아우자인가 있고 한번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단데 사람에 대한 공포, 서로 못 믿는 공포. 내 옆에 있는 혜련님 맞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써니로 보여? 네. 이런 거. 그런 사람에 대한 공포. 총뿌리 겨누면서 관등성명해 막 이러는 거. 그런 공포. 그런 게 진짜 무섭죠. 진짜 저 사람이 사람일까. 그리고 해석을 아직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 귀신에 대한 해석. 이 사람들이 왜 정말로 귀신에 빙의된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니면 죄책감인가, 정말 과연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교전 중에 다 사망해서 거기 있던 게 다 귀신일 수도 원래 있다. 귀신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그게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영화 보거나 네. 뭘 할 때 재미있는 요소가 이렇게 막 내 관점 다른 사람 관점 막 얘기하면서 나누고 어머 이럴 때가 재밌는 거. 맞아요. 지금이 그 호텔이 다시 깨끗하게 해서 예. 내가 거기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거기가 베트남이 아니라 캄보디아래요. 네, 캄보디아에 그 깨끗하고 예쁘게 하얗게 예쁘게 다시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해서 지어놓은 거 이제 휴양지로 쓰던 건데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예전에 거기를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그 공포 체험한다고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많거든요. 근데 되게 미로 같대 거기가요. 되게. 예. 그리고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그 큰 호텔에 프론트에 그 직원 하나 딱 있고 없대요. 근데 그래요? 또 밥 먹으러 나오면은 밥은 또 그렇게 깨끗하고 맛있다고. 근데 숙소가 되게 말 그대로 진짜 수산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포 만약에 그런 호텔에서 네. 하룻밤 자면 1억을 준다. 아니요. Yes, 안 no? 가요. 안 갑니다. 가요. 20억이면 좀만 더 한 10억 그래 10억으로 가자. 10억 하룻밤에 하면은 10억. 10억 주면 잔다 안 같이 잔다? 여러 명. 생명보험 혼자. 같이 가요. 혼자는 안 되고. 뭐 네. 그런 기기들 다 주고 네. 뭐 총 아니 어떤 존재 조건도 없어. 모든 걸 다 해도 돼. 근데 혼자 자야 돼 일단 들어가서 하룻밤을. 좀 올리자. 10억 너무 싸다. 요즘 그 10억 돈도 아닌데 10억은 100억 하자. 100억. 100억? 아유 보내주세요. 내일 갈게요. 선수금 주시면 네. 일단 계약서를 좀 여러 작성을 명이 하고. 가서 n분의 1로 예, 몰래. 10억씩 10명 가서 10억씩 이렇게 하죠. 왜 안 해주나 몰라. 그러니까 바로 갈 텐데. 저희 넷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각자 방 하나씩.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 포인트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공포장이 있잖아요. 공포대장이. 뭐예요?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장화홍련, 네. 알 포인트,
그다음 뭐예요? 기담이 있어요. 기담. 영화 기담이 있는데 기담 보신 분? 아니요. 그 봤으니까 쇼츠 같은 걸로 네. 봤어요. 쇼츠라도 그 보셨죠? 그 엄마가 음. 이렇게 아, 눈 그러니까 빨개가지고 쳐다보고 음. 있는 거. 쫄보가 언제?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언제 영화예요? 이거 그것도 적어야 꽤 돼. 오래됐어요. 네, 기담이. 예, 한 기담. 2000년대? 이게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갖고 온 게 있는데 소리를 직접 내셨다고. 2007년 거예요. 기대가. 기담이. 예, 2007년에 이제 개봉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서늘한 아름다움, 뭐 영상미, 아름다움? 예, 영화가 공포스러운데도 영상이 되게 예뻐요. 그 그리고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네. 어떤 얘기예요? 이게 네.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준비해봤어요. 1942년 일정 강점기 시대에 세 편의 내용으로 된 에피소드예요. 1, 2, 3편. 근데 이제 그 1, 2, 3편이 다 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김태우 씨가 하나에서는 이제 김태우 씨가 나오고 또 하나에서는 아역 배우가 주인공이고 또 하나에서는 진구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병원 의사야 김태우가 병원 의사인데 이제 약혼녀가 이제 그 일본인 뇌수술 뭐 이런 수술을 하는 도중에 약혼녀가 그 일본 그 군인 손에 이렇게 죽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는 김태우였고 이 일본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여자가 이제 김태우한테 자기가 김태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너무 그리워서 이 약혼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짤로 제일 많이 떠드는 거가 아기 나오는 여자아이 이제 그래서 이 자기 때문에 엄마랑 새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 죄책감에 이제 결국 얘도 나중에 죽지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죄책감에 의한 그 엄마 귀신이 나타나서 그 까까까까까까까 그게 기계음이 아니래요. 그 배우가 본인이 낸 진짜로 거라고.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장면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요. 진짜 기담에선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진구 씨가 주연한 거, 이제 뭐 영혼 결혼식이라고 그래야 하나? 뭐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기담이 되게 묘한 게 우리가 항상 묘한 느낌을 갖는 게 그 개항기 시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 경성이잖아요. 그 경성이 묘하게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신구가 공존하면서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그 사이에는 뭐 독립 뭐 이제 운동하시던 분 아니면은 밀정하시던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담 같은 것도 나중에 짤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짤로 나오는 건 무서운 내용이고 그 앞에 영상미가 좋아요. 되게. 예. 그래서 그 일제 시대의 그 경성의 모습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으스스하지만 예쁜 그림 그런. 그게 3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기담, 기담, 알포인트, 장화홍련이 아직까지는 3대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호프를 봤어요. 호프. 저는 공포 영화 봐도 귀를 안 막는 사람인데요. 무섭다고. 아니요,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근데 호프 보면서 그 긴장감, 압박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귀를 막았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왜 롤러코스터 타면 한 2분, 3분 가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내려갔다 거기서 되게 짜릿한 그런 뭐 그 도파민도 나오고 막 짜릿함도 있고 공포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 스릴에 그걸 한 2시간 태우는 느낌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계속 강이에요. 잠깐 쉬는 구간 쉬는 없나요? 구간이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오시는 그 조연 배우들의 유머가 그리고 조인성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많이 말하면 스포니까 조인성님 내가 본 배우 생활하시는 조인성님 중에서 요번이 최고로 멋있었고 집에 와서 딱 생각한 게 주먹밥에 총각김치 먹고 싶다. 영화에 뭔가 신스틸러요. 주먹밥하고 총각김치가 딱 머릿속에 남고.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공포 영화가
개운하게 끝나는 게 있고 뭔지 몰라서 찝찝하게 맞아, 끝나는 게 찝찝하게. 있대요. 그건 어느 종류예요? 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세요. 개운한가 봐. 개연성 같은 거 찾지 마시고 예. 어떤 개연성 안 되나요? 굳이 개연성을 따지자고 하면은 개연성 찾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궁금하다. 그게 나름의 그것도 개연성이라면 개연성이지. 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게 개연성이라면 개연성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트나 장화홍련 같은 경우에는 끝이 뭔가 이렇게 다 끝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근데 그치. 하면은 지저분하게 막 있지만 끝난 거는 그냥 괴물은 후련하다. 가고 예. 무덤도 네. 가고 이게 정리되는 공포는 개운한데 그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 정리가 안 돼. 그치. 식스센스도 정리되는 네, 정리. 공부. 아, 우리가 지금 영화 4편을 얘기하는데 네. 제가 진행한 것 중에 최고로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제 아, 슬슬 그렇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날것 같네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하면.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에 이어서 올해는 내가 본 가장 무서운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다들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무서운 영화 많이 갖고 오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고요. 우리 게스트님들 다음번에도 또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간절히. 예, 장마가 아직 끝난 건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 뭐 국지적으로 뭐 요즘 뭐 무슨 폭우? 뭐 약간 그 동남아 스콜처럼 막 확 퍼붓고 예, 멈추고. 그렇게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집중호우 같은 것도 이제 조심하시고 빗길 다니실 때 항상 미끄러지지 조심조심 미끄러지지 맞아요. 않게 하시고요. 오늘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팝콘 라디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